바다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분리수거에 한 걸음 다가서기.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대중적인 플라스틱의 이면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플라스틱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했으며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대략 100년 전 플라스틱의 발명은 우리의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주변에 플라스틱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 일회용 컵, 빨대,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배달음식 용기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 대부분의 것들은 부분적이거나 모든 것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많은 이유는 플라스틱의 장점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소재가 가볍고 튼튼하다. 거의 모든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수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원재료가 저렴하다 등이 있습니다. 장점이 확실한 플라스틱.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플라스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플라스틱은 저희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가볍고 편리해요. 왜 줄여야 하나요? 왜 줄여야 할까요? 플라스틱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플라스틱의 분해 기간. 플라스틱은 다른 쓰레기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엄청난 분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간 수명이 1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플라스틱을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본디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물병, 봉투, 빨대 등 모든 플라스틱의 약 33%가 일회용으로 사용된 후 버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작고 작은 조각들로 분해될 뿐입니다. 야생동물은 플라스틱에 뒤엉키거나 실수로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은 곧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지구의 외딴 지역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바다에도 동물성 플랑크톤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36배 더 많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 플랑크톤 역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섭취하여 유해한 화학 물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큰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는 조류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관광, 휴양, 사업, 인간의 건강, 동물, 조류 및 어류 등 모든 것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니?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연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연간 132.7kg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호모 플라스티쿠스. 혹시 호모 플라스티쿠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호모 플라스티쿠스란 플라스틱의 소비를 중단할 수 없는 현재의 인류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현존하는 우리의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이지만 왜 호모 플라스티쿠스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나요? 일반 직장인이 하루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며 커피와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구매, 물티슈 사용, 점심 식사로 배달음식 이용, 식사 후 커피, 저녁에는 집에 필요한 샴푸, 로션 등을 구입하고 생수를 구매. 벌써 하루 동안에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플라스틱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쉽게 사용한 플라스틱이 나보다 더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내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로 유출되고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물고기가 또 그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우리의 식탁 위에 물고기가 오르게 되면 플라스틱은 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설마 나에게도 있을까 싶겠지만 비스페놀이라는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93%의 사람들의 소변에 있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남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첫째, 1950년대 플라스틱 산업 탄생 이후 2015년까지 생성된 플라스틱의 총량은 약 83억 톤으로 추산됩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쌓으면 한 변의 길이가 1.9k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크기입니다. 둘째, 폐기된 플라스틱 중 9%는 재활용되고 12%는 소각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9%는 어떻게 될까요? 매립 및 자연환경에서 썩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방치된 플라스틱,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생산 후 처리가 되지 않아 이제는 플라스틱이 바다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게 되어 물고기들에게 노출됩니다.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물들은 왜 플라스틱을 먹을까요? 그 이유는 냄새 때문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일주일만 지나도 표면에 플랑크톤 등 미생물이 쌓여 먹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물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으로부터 맛있는 먹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계속 먹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든 해양동물은 오히려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생물들이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다니 정말 너무 슬퍼요.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 사진은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의 장면입니다. 왼쪽 장면은 알바트로스의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자신의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오래전 죽은 새의 사체에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나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총 배출량 중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 30에서 40%입니다. 2020년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은 수거, 선별, 가공, 재활용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이 분리수거 해놓은 쓰레기를 수거업체가 모아 선별업체로 넘기고 선별업체는 폐기물이 재활용에 적합한지 분별 작업을 실행합니다. 정부는 선별업체에 반입된 총량을 재활용 통계로 삼습니다. 업체가 그중 얼마를 재활용했느냐는 통계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선별업체가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폐기물로 다시 처리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 재활용률 1위 국가인 독일마저 실질 재활용률을 재산정하면 50%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제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이 많겠군요. 그렇다면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분리수거 방법 때문입니다. 첫째,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세척이 되지 않은 경우. 둘째, 여러 재질이 섞인 플라스틱을 그대로 배출한 경우. 셋째, 플라스틱이 아닌 쓰레기를 같이 배출한 경우. 넷째, 복합재질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경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만 네 번째의 방법은 우리가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특징, 용도 및 위험성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사용 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으악!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다니? 플라스틱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질을 단일화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재료를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환경을 더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착한 소비로도 환경운동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올바른 배출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단,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분류하여 분리수거해주세요. 가정에서 배출하면 플라스틱은 어떤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먼저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을 살펴봅시다. 플라스틱은 가정, 분리배출, 선별장, 재활용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플라스틱 재활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입니다. 물질 재활용은 먼저 플라스틱을 파쇄 후 조각이 된 플라스틱을 세척, 건조하여 용융 후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게 됩니다. 에너지 회수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연료로 가공 후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질 재활용 방법의 플라스틱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하나요? 어제의 페트병이 내일의 옷이 되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위하여 리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벌당 최대 66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플리스를 판매하고 있고, 파타고니아에서는 2011년에 돈 버이 디스 자켓이라는 광고를 합니다. 첫째, 이 점퍼를 만들기 위해 135리터의 물이 소비된다. 둘째, 본 제품의 60%는 재활용되어 생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20파운드의 탄소 배출이 되었다. 셋째, 이 제품은 완성품의 3분의 2만큼의 쓰레기를 남긴다. 라는 근거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 제품은 소재의 60%가 재활용된 폴리에스테르 점퍼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파타고니아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경운동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환경운동은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구매한 물건은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겠죠? 나 자신과 환경을 위한 환경운동을 함께합시다. 이상, 바다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어떻게 해야 할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